네, 2023년 12월 첫째 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6명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재작년에는 0.81명이었습니다. 약 60년 사이에 86.4%가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가파른 출산율 하락 속도, 세계 217개 나라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내후년이면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46년에는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됩니다. 2070년에는 총 인구가 4천만 명 이하가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사라지는가? 라는 제목의 칼럼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3분기 합계 출산율 0.7명을 언급하면서 한 세대에 200명이 다음 세대 70명으로 줄어드는 것이라며 이는 흑사병이 중세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 공제와 내년도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확대되고 월세 세액 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이 높아집니다. 우선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 공제를 적용합니다. 또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 공제 소득 기준을 현행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한도액은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별로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세액 공제액이 현행 각각 15만원, 15만원, 30만원이었던 것을 15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바꿨습니다. 서울시가 4일 밤부터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버스의 정기 운행을 시작합니다. 자율주행 버스는 합정역과 동대문 사이 중앙버스 전용차로 9.8km 구간을 순환하며 4일을 시작으로 평일 밤 11시 반부터 다음 달 새벽 5시 10분까지 운행합니다. 병력 자원이 줄어들면서 육군이 일부 사단의 신병 교육대를 내년부터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 탓에 내년 1월 1일부터 1사단과 9사단, 25사단의 신병교육대 임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군 28사단은 내년 10월에 임무를 해제하는 등 오는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예하 사단의 신병교육대를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시내버스의 공공 와이파이가 기존 LTE에서 5G로 바뀌는 사업이 끝나 기존보다 와이파이를 4배 빨리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습니다. 개선된 공공 와이파이 속도는 300에서 400Mb로 달리는 버스에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중으로는 차세대 규격인 와이파이 7을 기반으로 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이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올리고 금융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생계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3,500원으로 기존보다 13.16% 올랐습니다. 또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지급하는 연료비의 경우 내년에도 15만원이 지원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여성이나 아동 등 범죄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안심 세트인 지킴이 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서울시와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킴이 세트는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 등으로 구성되며 이번 달 말부터 서울 내 경찰서를 통해 스토킹,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나 우려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호흡기 전문의 박 교수는 오늘 최근 입원한 소아 사이에서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비율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감염병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국내에서는 3년에서 4년 주기로 유행하는데 지난 2019년 해당 질환으로 약 1만 3천 명이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해 주요 도시의 소아과 병원이 포화 상태에 이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세계보건기구는 특이 양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중구 염천교 사거리에서 서대문구 서대문역 교차로를 잇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9일 새벽 4시부터 개통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내 남북을 연결하는 버스 전용 차로 중 염천교 사거리에서 서대문역 교차로 사이 800m 구간에 중앙버스 차로가 없어 교통 정체와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빚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구간은 광화문 시청 등 도심에서 나와 서울 서부권과 경기 북부로 향하는 노선 버스가 많아 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 후기 활성화를 위해 후기 작성과 공유 기준이 구체화됩니다. 또 알뜰폰의 통신망 이용 대가 기준을 유연화해 원가 절감을 유도하고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관리비 가격 경쟁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의료 소비자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사용하는 기간 통신망의 대가 산정 기준을 유연화해 원가 인하를 유도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원가 산정 기준이 다양해지면 알뜰폰 요금도 저렴해질 수 있을 거란 설명입니다. 정부가 그간 교사가 맡아오던 학교폭력 사건 조사를 외부 조사기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학교 전담 경찰관의 규모를 105명 더 늘려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친환경 교통 혁신 사업으로 선보이는 기후동행 카드에 김포시도 본격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출시되는 기후동행 카드는 월 6만 5천 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김포시는 기후동행 카드와 별도로 경기도에서 출시 준비 중인 교통비 환급 사업인 더 경기 패스도 병행 실시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귀금속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 거래소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는 올 들어 한국은 거래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43건 접수됐는데 대부분 주문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청약 철회 요구 시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으로 모두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으로 현금 결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은거래소가 계속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 사업자와 연락이 잘 안 닿거나 현금 거래만 요구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주의하고 피해를 본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한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11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인권기구를 설치했고 2012년부터는 서울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해 학생 인권을 상담하고 권리를 구제해 왔습니다. 오늘 서울은 역대 12월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도 많았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날은 따뜻한데 하늘빛이 뿌였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또다시 고농도의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보다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구의 최저 기온은 9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부산이 20도, 제주가 2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023년 12월 첫째 주 뉴스 리딩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